안녕하세요. 돌아온 활동가 특집의 첫 인터뷰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돌아온 활동가라고 소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장원산 시민센터 사무국장으로 이번 4월 1일부터 일하게 된 김준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이전에 활동하시다가 공백기를 거쳐서 다시 복귀하셨는데, 공백기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저희 뭐 얼굴 보시면 많은 뭐 분들도 아시겠지만 7년 정도 이제 그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가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재충전도 필요한 상황이 보여서 한 11개월 정도 이렇게 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3월부터 4월 1일까지 이렇게 쉬게 되었는데 그동안 일단 운동을 좀 열심히 했고요. 기초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나 일어 공부 같은 조금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언어 부분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독서할 시간이 많아서 독서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근래 본 책 중에는 제레미 리킨이 쓴 그린 뉴딜 뭐 이런 책들을 제일 마지막에 본 것 같습니다. 환경에 도움되는 책들을 한 절반 정도 보고 그냥 일반적인 소설을 반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좀 느긋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거는 저한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짬짬이 여행을 다녔는데 마지막 한 12월부터는 그 코로나 1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해외를 간 적은 없고 거의 독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쭉 11개월간 공백을 가지시다가 다시 이 시민사회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시민단체 2012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앞전에는 일반 이제 계약직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7년 정도 하고 저 자신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관심도 없고 사회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를 좀 어느 순간에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과연 어떤 곳인가, 사회단체가 어떤 곳인가 이런 게 궁금해서 순전히 호기심으로 이렇게 2012년에 처음 그 시민단체 활동과 생활을 시작했는데 물론 환경을 선택한 것도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그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시민단체를 쳤는데 제일 위에 환경운동연합이 있었고 그곳만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오라고 해서 그렇게 시민사회단체 생활을 정말 뭐 우연히 맞게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7년 정도 활동을 해보니까 일단 제가 사회에 많이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이전에 제 개인적으로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뭐 사회의 여러 문제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서 상당히 괜찮은 뭐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직업이냐 아니냐도 물론 이렇게 논쟁의 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가의 삶이 뭐 이렇게 직업적이긴 하지만 사회 공익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도 뭐 저는 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뭐 가족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자신과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뭐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오라는 곳이 한 그래도 사회단체는 한 두세 군데 그리고 사회단체 아닌 곳에도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오라고 했었는데 고민 끝에 다시 이렇게 시민단체에 오게 되었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인간관계를 계속 쌓아왔던 장학순환 시민센터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여러 환경 문제가 있지만 그 자원순환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거의 그쪽 부분을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나라 자원순환의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변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관심도로 보면 거기에 저희가 단체가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까지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처 말하지 못했던 포부라든지 계획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계획이라든지. 사회 문제는 늘상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들도 다 크고 중요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가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금 다른 환경 문제랑 다른 점이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제재를 가야 되는 방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줄이고 바꾸고 불편함을 얼마 정도 감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시민들이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를 빨리빨리 찾아서 쓰레기를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5년 정도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의 자원순환 문제는 단순히 이제 물건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쓰레기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책도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까, 시민단체 활동들도 그 자원을 어떻게 순환할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간 좀 열심히 해서 5년쯤 뒤에는 이 생산 단계부터 자원순환이 들어갈 수 있게, 지금의 쓰레기가 됐을 때 자원순환보다는 처음에 어떤 소비를 할 때부터 자원순환이 이렇게 생활 속에 바로 들어가고 물품 생산에도 바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10년 정도를 보면 많은 해외나 국내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 쓰레기 냉감만 만들고 있습니다. 인두세 문제와 그리고 솔로세,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이런 세금 문제가 나오는데, 돈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항이 클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10년쯤 뒤가 된다면 우리가 그 자원순환 시민센터가 많은 노력을 해서 아까 말했던 생산 단계부터 자원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용되는 그러한 사회가 지속되다 보면 인류세나 그리고 솔로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어떤 인정을 해주고, 그러한 것들 세금이 다시 자원순환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스타트 기업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 또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2030년까지 만들어 보는 게 저희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